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물건 히스토리 분석에 있는 이혼시 재산분할 필독 두 번째 시간, 두 번째죠. 비슷한 내용이 첫 번째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광명시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감정가는 5억이 좀 넘어갑니다. 자, 과거에 제가 재산분할에 관련된 내용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시간 때, 그때 가처분을 걸어서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죠.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거는 그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가처분하고 가압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처분과 가압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말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모두 다, 이 두 개 다, 내가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미리 보전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때 가압류는 뭘까요? 금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채권이랬다. 금전 이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둘 다 임시적인 권리고 보전 처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첫 번째 썼던 글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처분을 걸어가지고, 가처분은 배당권이 없거든요. 배당권이 없는데 가처분을 걸어가지고 그냥 그 후순위 가처분으로 소멸되어서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럼 그렇다면 이 물건을 한번 봐볼게요. 먼저 일단은 간단한 권리 분석도 해보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최순위 설정일자가 2011년 6월 13일 근저당이고요. 그 다음에 전입자 조씨가 있습니다. 조씨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전입자 조씨는 2011년 2월 23일로 근저당보다 빠르죠. 그러므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만약에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겠죠. 근데 이제 봐보시면, 등기부를 봐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요. 1억 8,880만 원이나 가압류가 조씨죠. 조씨 같은 사람입니다. 이 조씨와. 그리고 가압류에 기해서 강제경매로 넘겼습니다. 이 조씨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걸고 강제경매로 넘겼다. 왜 그럴까요? 이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해서 경매로 넘겼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표시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뭘까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봐보시면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입자 조씨, 이 전입자 조씨는 소유자 고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들 청구권을 소송을 걸어서 원고 일부 승으로 인해서 가압류를 걸고 경매로 넘긴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좀 선택을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만약에 진정한 세입자일지 아닐지에 대한 파악인데요. 이혼분할 청구를 했다고 해서 진정한 세입자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거는 좀 생각해 본다면, 2011년도에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서 바로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조씨의 전입일자는 2011년 23일부터 근저당보다 4개월 전이죠. 4개월 전이면 만약에 근저당 설정 이전에 이혼을 다 했고 임대차로 조씨가 살고 있다면 태양력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벌써 연도가 5년이나 지났습니다. 5년이나. 5년이나 지나고 나서 과연 그랬을 가능성이 거의 힘들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5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가압류를 거고 경매를 넘긴다? 말도 안 되죠. 아무래도. 어쨌든 이거에 대한 선택은 못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제가 가처분과 가압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가처분을 걸었다면, 이 근저당이 먼저 있는 선순위인 상태에서,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가처분이 들어간다면, 이 가처분은 후순위 가처분으로, 물론 후순위 가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인수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 가처분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하고 소멸하고 가처분을 걸면 쓸데없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거는 과거에 있던 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택을 잘한 거죠. 근저당 이후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가압류. 그래서 근저당이 배당을 받고 2순위로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충분히 가압류로 잘 걸림으로 인해서 상황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근저당이 없었다.
근저당이 아무것도 없고 근저당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가처분이 유리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왜냐면 금전 유예제 조건, 즉 집이라고 한다면 집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가처분으로 막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근저당이 없었다. 그때 가압류를 건다면 만약에 후순위에 또 가압류가 들어왔다. 또는 뭐 다른 기타 권리가 들어왔다. 그럼 안분배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좀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이혼 분할을 청구를 할 때 가처분이 유리하냐, 가압류가 유리하냐를 본다면 등기부를 봤을 때 이게 결론입니다. 등기부를 봤을 때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면 가처분이 유리하고요. 만약에 근저당이라도 있거나 뭔가 뭐 권리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가압류가 유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물건은 근저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근저당이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가압류를 걸어서 강제징용을 넘기게 아주 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물건을 보시면서 가압류와 가등기 과거에 썼던 글로 가처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이 물건의 지금 현재 이 글로 인해서 가압류에 대해서 이해를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가처분과 가압류가 어렴풋이나마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만 나중에 만약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재산 분할로 신청을 하실 때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하시는 법무사들도 많고 잘하시는 변호사분들도 많으시지만 이거를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고생은 하고 돈은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별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물건 조씨가 있잖아요. 조씨가. 그러나 조씨는 현재 가족인가요, 아닌가요? 가족이 아니죠. 이혼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해서 반드시 입찰을 하실 때 대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입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